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태에서 임명장을 받게 된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전임 이동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취임사에서부터 공영방송이 편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특히 편파성과 함께 내부의 힘을 지적한 발언은 향후 방송 독립성 침해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동관 전 위원장이 추진하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방통위는 김 위원장과 정부 추천 이상인위원 2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사법부는 정부 여당으로 구성된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신임 위원장은 2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2인 체제는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2인 체제도 심의 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31일 지상파 제어가 의결을 위한 첫 전체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홍일 후보자의 자질 논란부터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경험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작심한 듯 전문성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엎드리며 추가 공세를 피해갔습니다. 30여 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도 사려 깊지 못했고 잘못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사건의 주임 검사로서 사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 추진 사유였던 방통위 2인 체제 파행 운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가능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는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2인 체제도 심의 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데 대해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류일인 위원장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민원 제보자 색출을 지시한 류 위원장과 달리 권익위에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라면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6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선배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력도 전무합니다. 정권의 방송장악 기조를 이어간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또 다른 장관급 자리에 지명되면서 겸직 논란마저 확산됐습니다.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도 있는데요. 이 임직을 왜 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휴가를 했고요. 제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지명 16일째인 오늘 김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채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 이임식을 연다는 얘기가 돌았다면서 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위원장이 겸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이임식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조입니다.